지금 우리가 쓰는 돈, 그 규칙이 바뀐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은행이 무너질 때 구제된 쪽은 항상 이었고 대가는 늘 아래가 치렀죠. 그 분노 한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돈을 찍는 권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 중간을 없애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대본은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왜 아직 살아있고 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은행은 무너졌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 뉴스 속 금융인들은 여전히 보너스를 걱정하고 있었죠. 그해 가을 7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이 금융기관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실수한 쪽은 보호받고 그 비용은 평범한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죠. 신뢰는 빠르게 사라졌고 분노는 쌓였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고 정부의 말도 공허하게 들리던 시기였죠. 이때 한 익명인물이 조용히 문서를 하나 올립니다. 2008년 10월 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인물은 은행 없이 작동하는 돈, 정부가 손댈 수 없는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그 핵심은 중개자 제거와 투명성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임의로 돈을 늘릴 수 없고 누구도 거래 기록을 몰래 고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모든 규칙은 코드로 정해지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됐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이 블록에는 당시 금융위기를 풍자하는 문장이 숨겨져 있었고 그 문장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분노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기의 비트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었고 소수 개발자들만 관심을 가졌죠. 그저 실험에 가까운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엔 웃고 넘길 일이었고 그냥 음식값에 불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거래는 상징이 됩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현실 세계와 연결된 순간이었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을 알아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 동시에 복사되는 거래 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 한 줄을 고치면 수많은 복사본이 즉시 오류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속이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록은 연결돼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바로 거부되거든요. 이 장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자입니다. 채굴자는 전기를 사용해 복잡한 계산 경쟁을 벌이고 정답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다음 블록을 추가하며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총량이 정해진 화폐입니다. 최대 2100만 개, 이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4년마다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엔 블록당 50개였고 이후 25개, 12.5개로 줄었으며 이 흐름은 점점 더 느려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소비보다 보유, 단기보다 장기를 생각하게 만들죠. 반대로 기존 화폐는 다릅니다. 정부는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 결과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이후 몇 년 사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달러의 상당 부분이 이 기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돈은 늘었지만 삶이 그만큼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희소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보다 이동이 쉽고 검증도 빠릅니다. 거대한 금괴를 옮길 필요 없이 몇 개의 단어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죠. 이 특성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기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옮기며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실험도 등장했습니다. 해외 송금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인 사례가 나왔죠. 반면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현금 흐름도 없고 실물도 없다는 지적이죠. 이 비판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초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코드로 움직이고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합의로 유지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것도 이와 연결됩니다. 만든 사람이 떠나야 시스템이 개인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의 지갑은 지금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돌아와 시스템을 흔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픈 구조이며 단 한 사람이 규칙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정부 규제 역시 여러 번 시도됐습니다. 채굴이 막히면 채굴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고 화려한 기술도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유행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단순한 대신 오래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공격을 견뎌온 생존력, 그 자체가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은 돈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